재벌가 마약 스캔들. 재벌가 마약 스캔들, 이 재벌가 3세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재벌가들이 이제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세, 4세로 넘어서 어떤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냐면 전체적인 어떤 패밀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패밀리가 들어와서. 예, 그래서 또 그들 사이에는 나름의 또 경쟁이 대권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조기 탈락한 그런 3세, 4세 같은 경우는 난 그냥 이렇게 안 살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으로 살짝 이렇게 빠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재벌, 과거에 이제 일본 2차 대전 전에 재벌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패밀리 그 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영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라든지, 네. 예를 들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심지어 제명되는 경우가, 재벌을 어떤 그런 일종에서 제명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재벌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재벌 전체 일족에 대한, 패밀리 일족에 대한 룰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후진국적인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건 앞으로도 빈발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이 흥미로운 진단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네. 이 재벌가가 커지면서 이 핵심에서 좀 벗어난 이 재벌가의 3세들, 4세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이제 다 잡고 보니까 네. 사실 공교롭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현대그룹, 현대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정주영 창업주의 뭐 손녀 얘기하면은 뭐 정몽구, 정몽원, 뭐 정몽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9남매를 두고 있고요. 네. 이번에 마약 무리를 일으킨 건 또 그 9남매 중에 한 명의 이제 손자거든요. 네. 그들 또 그다음에 SK 요번에 최태원 회장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촌 이 조카 당숙 간의 네. 관계인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요번에 다 붙잡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재벌가의 일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구매한 게 액상 대마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대마도 과거처럼 이렇게 말아서 피는 대마초가 아니라 좀 진화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도 찌는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액상 대마, 혹은 쿠키 대마라는 게 대마를 이렇게 압축 쪄가지고 쿠키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찌는 담배처럼 액상 대마를 통해 가지고 담배처럼 흡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가 그램당 한 15만 원, 그러니까 금값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환각도가 뭐 어느 곳에서는 10배, 어느 곳에서는 일반 대마초보다 20배 정도 더 강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액상 대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명 중 1명인 현대가 손자는 해외 지금 도피 의혹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리가 없죠. 그럼 뭐 이제 적색 수배령 내리고 인터폴 예. 내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이런 사례 많이 봤지만 이러면 거의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네. 또 이 현대가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자금이 좀 넉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체류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찰은 지금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들이 더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위 교수님, 이번 이 재벌 2, 3세들의 사건 아무래도 관련 그룹에도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히 마약 관련된 이슈로, 예를 들면 뭐 SK라든지 이런 뭐 현대가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데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이 재벌과 정권의 역사가, 이제 정치의 역사가 이제 정경유착의 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나오면 많이 덮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리고 언론이 다원화되면서 이런 사건을 이제 못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가 손상을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그런 어떤 재벌가에서도 과거의 정경유착의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그 내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인터넷 검색 1위에 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황하나 씨라는 분인데, 네. 평론가님, 이분 누군가요? 현재도 검색어 1위인데요. 네. 남학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입니다. 황하나 씨고, 또 이제 박모 씨, 연예가 박모 씨, 또 박유철 씨의 뭐 한때 연인 간의 사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네.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 검색어 1위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15년에 A 씨가 마약 관련 사범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2015년 당시 잡혀서 수사했을 때 보통 마약 수사라는 게 관련자들을 다 진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붙잡으면 적어도 한 5명 정도 진술하고 또 한 명 잡아서 이렇게 진술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 A 씨가 황하나 씨를 함께 이제 마약을 했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부터 경찰 수사가 A 씨에는 집중적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A 씨가 스스로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제 공범인 되는 거죠. A 씨 입장에서는. 근데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뭐 수색도 압수수색도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 내사와 좀 더 깊은 현재까지는 보도입니다. 봐야 되겠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이건 외손녀에 대한 일이고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일이고 회사와 연관 짓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이게 전반적으로 회사까지 당연히 좀 이미지 타격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약 스캔들 어디까지 번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